선한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건 스스로를 높게 평가해도 될 정도의 훌륭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큰 가치일수록 그걸 흉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속된 말로 착한 척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보면요, 착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불편해서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혹시 이런 유형이 아닐까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너무 착한 척 오버한 게 아닐까? 내 행동이 가식적이어 보이지는 않을까? 하고 스스로를 비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착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같이 있기 힘든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분, 그리고 내가 혹시 그런 유형은 아닐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핵심을 짚고 시작하자면요, 사람은 겉으로 나오는 착한 행위와 그 사람의 내면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미묘한 느낌을 보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을 설명할 때 선한 의지를 강조합니다. 선한 의지로 최선을 다했다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공감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진짜로 마음속으로부터 착한 사람의 행동은요,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적어도 진심은 느껴집니다. 이것을 비결과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반면 제러미 벤담 같은 철학자는 결과주의를 강조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 것으로 도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선한 의지와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바로 긍정적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도 착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말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본인한테 이득을 주는 사람을 더 착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설명은 결과가 중요한가 동기가 중요한가를 딱 반으로 갈라서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의 가치관에 따라서요, 각각 공감하는 포인트가 다를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각각 다른 가치관을 가진 여러분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똑같이 이건 아니지 라고 동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 착함이라고 주장하는 그 행동이 동기도 안 좋으면서 결과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러면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하는 것만으로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너 힘들어 보여, 내가 그거 도와줄게 라고 해서 도와줬는데요, 정작 일을 다 망쳐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 본심을 우연히 뒤에서 들어버린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지, 오히려 내가 도와준 거에 걔는 감사해야 돼 라고 발뺌을 해요. 그러면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위선이라고 하죠. 근데 위선이 철저한 의도와 계산에 의해 생겨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스로도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요, 이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세상을 그래도 정상적으로 보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일직선 외나무 다리에 살고 있어서요,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야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니죠. 어떤 때는 결과가 중요한 일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동기가 더 중요한 때도 있습니다. 결과주의와 비결과주의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현실에서 착함이라는 덕목을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요, 착한 행동을 할 때 자신의 진심, 동기하고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실력이 동시에 있다고 느껴야 그걸요, 실천으로 옮깁니다. 동기와 실력 둘 중에 한 가지가 나한테 없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게 되죠. 나 말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기회를 열어두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상대를 돕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 말을 듣는 것이 최종 목표인 사람은 진심과 실력이 없어도 도움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볼 때 사람들은 말로 표현은 안 될지라도요, 저 사람 뭔가 이상한데? 착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가까이 하기는 싫지? 하고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이게 빨리 파악이 안 되면요, 자꾸 얽혀서 곤란한 상황만 만들어지고요, 문제 생겼을 때 뭐라고 한 소리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모호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말로 표현을 할 때요, 그 속성을 한번 잘 관찰을 해보세요. 나한테 이득을 주는 일, 혹은 개인적인 1대1 관계에서 상대가 희생을 하거나 나를 먼저 챙겨주는 그런 활동을 겪으면 그걸 가지고 착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착함이란 것이요, 개인마다 평가하는 점수가 다 다르다는 거죠. 저를 예로 들면요, 누가 대신 짐 들어주고 이런 거에 솔직히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들면 되는데 이렇게 느껴서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시간을 맞춰주면요, 아, 저 사람이 배려를 해주는구나 하고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각자 기준이 있겠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공감할 수 있는 배려와 착함의 종류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착함이라는 간판을 달고 싶은 사람은 오로지 보편적 착함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요, 아, 저건 착한 거야, 저거는 배려하는 거야, 이렇게 동의하는 것에는 아주 집중이 되어 있지만 사람 각자의 상황에 맞춘 착함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 사람을 공감하고 상황을 관찰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친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원하지도 않은 도움을 주거나 아주 기본적인 사회 매너에 대해서 매우 특별한 것을 지킨 것처럼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수에게 착함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사람이 기본 매너 잘 지키고 살면 좋죠. 근데 그게 지나치게 자기 명성을 쌓는 것에 치중이 되면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해는 보이는데 이상하게 꺼림칙한 사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반면에 위선이라기보다는 과분한 착함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착함이란 건 아무런 행동도 없는데요, 저 사람 내면이 착할 것 같아 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죠. 길 가는 어르신을 부축을 해드리거나 기분 나쁜 상황에서 먼저 배려해서 챙겨주는 등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태도를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누군가에서 착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건요, 단순히 마음만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과분한 착함이란 건 내 몸 건사할 정도까지만 절제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뒤도 안 보고 베풀기만 하는 그런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명에 좋은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는 행위, 슈퍼 에로게이션이라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대신 구하고 자신이 죽거나 도로가에서 막 불타는 차가 있는데 거기 있는 모르는 사람을 구출하려고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치명적 피해가 반드시 자신에게 오게 될 걸 알죠. 그러고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득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상에서요, 사소한 것을 돕는데 절제가 없으면요, 당시에는 어째저째 그걸 발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람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 싫어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나죠. 그러다가 내가 가진 자원을 상회하는 그런 친절을 쓰게 됐을 때 결국 한계에 다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좀 울컥하죠.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네. 이때 뭔가 경계를 넘어간 겁니다. 내 자원 이상을 베풀어서요, 이제는 정산을 받지 않으면 더는 그 태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착함을 가지고 뭘 정산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거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대에게서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잘 해주고도 불편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혼자 도와줘 놓고 자꾸 뭘 달라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본인도 처음엔 그걸 원한 거 분명히 아닌데 내 한계를 넘어서니까 인간의 본능이 발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베푸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게 도가 넘치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남한테 부담 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 역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역량이라고 하면요, 너무 범위가 넓죠. 그래서 딱 3개만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베풀 수 있는가 측정을 해본다면요, 시간과 체력과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마음이나 동기, 영감 이런 것은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좋은 진심이 맞죠. 하지만 측정이 안 되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면요, 내 마음 70% 썼네, 이제는 좀 배분을 해볼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좀 피곤한데? 이건 그냥 바로 압니다. 시간이나 자원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이 써버렸네. 숫자로 즉시 파악이 되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측정이 중요한 긍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되기 시작하면요, 도움에 협력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나 혼자 누군가한테 힘이 되는 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수해 복구, 산사태 지원 이런 대형 사고를 돕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돕는 것도요, 진짜로 이 사람 상황을 전환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지속적으로 뭘 해줘야 바뀌게 됩니다. 이때요, 나는 여기까지 할게, 다음은 너가 해줘, 또는요, 이건 3명은 같이 해야 일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선행의 규모나 연속성을 만들려면 반드시
측정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착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 타인의 이득으로 연결이 되려면 역량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착함 소리만 듣고 싶은 사람은요, 역량 측정은 정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협력이란 걸 잘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요, 내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이고 칭찬도 혼자만 들어야 하니까 내가 받아야 할 이 선한 사람이라는 타이틀, 간판이요, 다른 사람에게 분산되는 걸 원하지를 않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좋은 일 하자고 모였는데 이상하게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다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위안이 되고 이런 인간상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유일한 정체성이 되면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느끼고 고마움을 받는 순간은요, 꼭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느껴서만 나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냥 같이 있으면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좀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이 친구랑 있는 게 재밌었지 하고 회상을 하면서 한참 나중에 고마움을 느끼는 일도 많습니다. 근데 내가 타인의 감정을 좋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서 너무 가치관이 치중이 돼 있으면요, 내 태도와 내 일상이 타인을 위한 행동으로 다 차버리게 됩니다.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남을 좋게 해줘야지, 도와줘야지 하고 노력을 해도요, 그게 100% 타인의 만족으로 연결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각자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만족을 느끼는 상황은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처한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착함의 작용이란 게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 번쯤 뒤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니까요, 오히려 지나치게 배려해서 반작용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되려면요, 내 착함의 증명을 타인의 인정에서만 찾는 걸 좀 내려놔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내려주는 정의는요, 공정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다 각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기준에 착한데 옆 사람 기준으로는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게 칭찬 듣는 걸 기준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정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고 종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거부도 한번 해보세요. 만일 너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들으면요, 그렇게 봐줘서 고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라고 한번 해보세요. 물론 상대가 민망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망하게 한다고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미안해 할 것도 아니고요. 내 진짜 속내를 한번 뒤돌아보겠다는 자기 성찰의 표현일 뿐인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발 떨어져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뒤돌아보면요, 이 착함의 근원이 물론 선한 마음일 때가 많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인정을 받고 싶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이고 싶거나요, 때로는 내 가치가 희미해서 증명을 받고 싶거나, 어떤 경우는 전에 한 안 좋은 태도를 덮기 위해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동기를 확인을 하게 되면 강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착한 모습을 내보이는 게 아니라 내 진정성이 생겼을 때 좋은 행동을 보이니까요, 본인한테도 부담이 없고 타인의 인정 없이도 만족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점은요, 내 착함이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설득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본인의 마음이 편합니다. 가령 나는 쓰레기가 보이면 습관적으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럼 이거 내가 왜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만들어지면요, 이제부터는 의무적으로 그냥 기계처럼 줍는 게 아니라 줄 때마다 내면의 만족감이 느껴질 수가 있겠죠. 야구선수 오타니가 쓰레기 줍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은 인과율을 믿어서요, 내가 쓰레기를 주우면 남이 버린 운을 줍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좋은 일을 하고도 보상을 바라거나 힘이 든 게 아니라 내 내면이 자연히 풍족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신이 파악이 돼도요, 친절을 멈추는 게 어렵다는 거겠죠. 이미 내가 세상에 보여준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안 해요. 그러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나? 사람 달라졌다고 보는 거 아니까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분명히 내가 바뀌어야 할 어떤 동기가 있는데도 자꾸 그 시기를 늦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실제로 사람 달라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상해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바뀌어 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 선택에 의해서 바뀌는 걸 뭐라고 하죠? 성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나요? 더 좋은 방향으로요. 사람이 바뀌기 어려운 이유는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라는 타인의 시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잘 보이고 싶다고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거기 맞으면 좋아하는 거고요. 본인 보기에 싫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좋아합니다. 아무리 내가 내적으로 풍부해가지고요, 남들을 도와주고 친절 베풀고 싶어도요, 그냥 이유 없이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도와주기 싫은데 도와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잘 보이려고 저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접해서 그 중에 나와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한 그런 시도가 시작이 됩니다.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착함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 훨씬 많아지게 되겠죠. 더불어 내 역량 안에서 베풀 수 있는 조건도 많이 발견이 될 거고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 착한 의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많은 사람을 알게 되면 당연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더 많이 발견이 되겠죠. 이 채널에 그런 대립적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영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독하셔서 천천히 시청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